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는 아직 뜨겁고 경기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방 변동성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구간이 될 텐데요. 메리츠증권은 오늘 당장 급한 사안은 부채와 신용 지표의 진정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패닉이 시작된 계기도 부채 리스크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도화선 역할을 했고 가파른 금리 상승은 결국에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리츠증권은 주요국의 정책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라면서 1970, 80년대 같은 이 고강도의 긴축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현재를 보고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높은 부채가 공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간은 1940년에서 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상황과 지금이 바로 유사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부채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해법은 물가보다는 낮은 상태의 금리에서 그 금리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부채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준의 고강도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은 어떤 또 코멘트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 내비게이션은 도착 시간 11월 중순. 신기수 전문가, 급할 게 없다. 윤겸 전문가, 7일 지표 보며 단기 대응. 네, 여전히 짧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관망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가 일단 그 결론, 전략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멘트,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착 시간은 11월 중순이라고요? 전문가님? 네. 11월 중순은 그냥 미국의 중간 선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권주의적인 어찌 보면 경제 구도 자체가 일단은 미증시 위주와 강달러세, 킹달러세 일단 영향이 일단 시장을 지금 좌우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무역적인 어찌 보면 미국의 일단은 정치적 성향이 11월 달 돼야지 이제 시장에 조금 약간 다시 한번 뿌리 묶을 거라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1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은 좋지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점검을 좀 하고요. 11월 8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시장은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더 강화되고 있죠. 이전에는 2018년에 관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시행하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 탈세계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비용 상승, 물가도 올라가서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어떤 구도의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더불어서 금리도 올라가면서 비용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전기, 도시가스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번 주에 여러 보도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킹달러는 일단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일단은 미증시는 일단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약 한 5% 이상 지금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반등에서 제일 중요한 글로벌 증시도 같이 대거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라면 아시아 증시가 아니라 저는 유럽 증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같이 미국도 공동적으로 같이 묻어갔다는 점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12월, 1월 말까지는 큰 이슈와 큰 레파토리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재만 나올 뿐이지 호재성은 그다지 증시에 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악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제거가 돼야지만이 조금 상승의 어찌 보면 모멘텀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대형주인 현대차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최고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평택에 있는 P1, P2, P3, P4, P5, P6까지 지금부터 100조 이상을 들여서 약 10년 동안 계속 공장을 지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제조 국가에서 명성을 이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 아성에 있는 게 TSMC라고 이제 대만의 기업이죠. 파운드리 기업인데 그 기업에 이제 삼성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첨단 공정을 도입을 하면서 대만이 앞서 나간 것을 삼성이 다시 한번 자리를 한번 박찬다는 뜻인데 2027년까지 1.4 나노 파운드리를 이제 개발할 겁니다. 그는 이종 1.4 나노 파운드리라는 것은 눈에 우리가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섬세한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그게 삼성이 도전장을 냈고 2027년까지 그걸 마무리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전기차 아이오닉 6부터 시작해갖고 EV6라든지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전기차 국내 자동차들이 한 2자릿수 밑으로 감소했다는 점. 왜냐면 차이가 신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0불 이상 차이 나는데 미국은 아주 현명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목적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가면 갈수록 새로운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다, 레이더 이런 쪽으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파격적인 어찌 보면 계속 공격적인 뭐 이제 R&D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리먼 사태 때를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달러가 강달러였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잘 팔렸습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월 판매량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35만 대 정도 팔린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삼성과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는 왜 중심이 되어 있냐면 2차 전지의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에 제일 중요한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한번 관심으로 지금 봐야 될 시장이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격 매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요즘 금리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실제로 신용을 써서 지금 손실난 부분을 메꾸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약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좀 토대로 해서 절대 추격 매매는 하지 마시고 이 시장이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좋은 현상은 일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관망 자세로 한번 가시는 게 저는 어찌 보면 현명한 투자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어쨌든 이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TSMC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진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뭐 괜찮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9월 판매 같은 경우는 일단 두 자릿수 감소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두 자릿수 감소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정하게 좀 이렇게 대결할 수 있는 구도인데 사실은 미국 차와 비미국 차를 보자면 독일 3사, 일본 차들은 또 약간 우리와 같이 함께 하자고 우리가 산업통상부에서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미온적인 좀 발언과 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후에 들어갈 건 어쩌면 예비적인 퍼포먼스가 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공장이 2년 안에 지금 완공이 되면 빨리 생산량이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단 한 대라도 좀 약간 절감적인 세대 절감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실제 그 절감이 2차 전지나 부품 산업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까지는 11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대형주는 관망을 하고 그 연관되어 있는 벤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2차 전지 관련 업체부터 시작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9월 과대 낙폭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11월 중순에 일단은 미국의 일단은 액션을 한번 볼 때, 그 다음에 증시에 바로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좀 하향으로 안정세가 나오면서도 미증시가 같이 연이틀 없이 폭등했거든요. 그런 부분, 금리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특히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천문학적 돈을 많이 쏟아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반 뭐 식음료와 다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저는 현명하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미국 내 판매가 지난달보다 전달에 크게 줄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8월 대비해서 9월에 14% 아이오닉6 판매 감소가 나왔고, 그리고 기아 전기차 EV6도 역시 8월보다 22%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발효가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발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 영향,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전기차라는 영향이 고스란히 판매 지표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 역대 최다 판매가 나왔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 매매 관점에서 역시 동의하시는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의 최적의 매매 시점은 11월 중순이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내비게이션, 디데이를 그래도 좀 설정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디데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그나마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11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동의하시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최인호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이시고요. 윤겸 전문가 빨간불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와 최인호 전문가가 우리 강한 녀석들의 미스터 보수로 두 분께서 활약하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가장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어요. 네, 앵커님께서 11월 제시해 주셨는데 뭐 11월이나 12월이나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 트리플 악재 플러스 알파 악재, 국내 5종 악재 세트까지 좀 겹쳐가지고 지금 뭐 제가 전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뭐 반등에 덤비지 마슈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루 반등하고 뭐 1일 천하로 지금 끝나는 오늘도 좀 안타까운 제 차 어떻게 보면 이제 2일, 3일 연속해서 좀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는데 국내장은 또 미 증시하고 디커플링으로 가는 현상도 좀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올해는 지나야지. 올해 지나고 12월까지 다 검증을 마치고 반전 트리거라든지 어떤 전쟁 종류 이슈라든지 어떤 큰 빅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전환이 돼야지 바닥을 딛고 그 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방에서 계속 머물면서 박스를 연출하면서 또 계속 장을 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면서 올해는 지나가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 소견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금 비중 7, 80%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예, 유지하시고 나머지 비중 10%, 20%, 30% 이 정도 비중 가지고 계속해서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 나가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였고요. 우리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 아침에 어떤 분께서 추천을 하셨나 봐요. 이거 보고 고민하셨던 분들 뭐 고민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해주십니다. 뭐 그렇습니다. 9월부터 계속 이제 뭐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사실 흔치 않다 보니까 기대를 실었다가 다시 또 기대가 허물어지는 이런 움직임 엔터주에서 좀 포착을 하고 계시고요. 살려님께서 아침에 코스피 2250 보고 팔까 말까 고민한 내 자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머리를 내려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차우차우님께서 아침부터 저도 좀 10% 정도밖에 매도를 못했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앞산솔님께서도 좀 더 과감하게 매도를 했어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 내 자신이라고 자책을 좀 해주셨어요. 11월 중순 이후가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최인호 전문가가 의견 제시해 주셨고 신기수 전문가도 동의하시나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11월 달에 금리 인상 폭 피크가 나오면은 시장 진바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바닥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겠다는 의견 변함없으시네요.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가볼까요?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급할 게 없다. 네, 매일매일 장이 열리고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급할 건 없다. 의견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8시 반부터 10분 동안 광고 좀 하겠습니다. 8시 반부터 10분 동안 해주세요. 신기수의 오픈런 예. 합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장세가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어제 이제 올라간 부분에 너무 그렇게 흥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올라간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은 총재들이 뭐 조금 시장 우호적인 발언들을 좀 했어요.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3%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했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진정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8월 달에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7월에 비해 가지고 111만 7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시장은 드디어 이제 고용이 꺾이나 뭐 이제 이런 기대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어쩌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은 또 몰라요. 9월 달 또 이제 봐야 되고,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9월 달에는 오히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좀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잠깐 차트 좀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21선에서 딱 어제 지지가 되는 형태예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조정이 아마 시장 조정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달러를 보시면요. 달러 요즘에 이제 많이 꺾였는데, 지금 달러도 그 아래쪽에, 이런 그 상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지가 되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 좋은 거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반등, 국채금리 반등이 나오면서 또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 묻어 있는 거고요. S&P 500도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딱 지금 저항선까지 지금 딱 올라와 있어요. 지금 21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거놓은 이제 까만 선도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선까지 저항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약간 조금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쪽에 보조지표들이 이제 그 바닥 신호를 만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단기 저점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11월 금리 인상 직전에 또 한번 빠졌다가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반등하는 이런 시나리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곧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또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고용 보고서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또 아마 조정 받았다가 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 출회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시장도 뭐 그 추가 반등 시에는 이제 단기 현금화 전략이 좀 유효하겠죠. 그리고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 또 CPI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기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벤트 구간을 거치면서 아마 바닥 흐름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또 미국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V자 너무 급하게 V자 반등 나오면은 두들겨 맞는 것도 급하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이 또 유력하게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선 쪽에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게임 섹터는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내년도 상반기 때의 신작 모멘텀들이 이제 붙을 만한 때가 됐습니다. 엔터주도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데, 엔터주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다가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저기권 때문에 이제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제니하고 방탄소년단의 빈가요? 예, 이제 뭐 열애설 좀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YG 쪽에서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예, 그 의뢰를 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됐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빠지게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요게 이제 또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지금은 조금 타이밍 기다리면서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고 급하지 않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쿠마 카시로님께서 오늘 신신 전문가님 조합, 예,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다른 신 전문가님은 신상원 전문가님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플러스 신 전문가님 두 분만 급할 게 없다고 조심하라고 하신 듯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하늘무사님께서는 미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놓고 말하는데 달러 강세 좀 더 지속되겠죠. 주구장창 밀고 못 가더라도 조정받으면서 강달러의 움직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제이님께서 오늘 급할 게 없다. 언제나 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 주셨고요. 뇌동매수 할까봐 계좌에다가 현금을 좀 비축하겠다. 주식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다가 비축을 좀 하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은행이신가요? CMA이신가요? 예. 현금을 잘 확보하겠다는 의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7주 연속의 하락이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 코스피가 7주 연속이나 하락한 건 딱 4차례 뿐이었다라는 그 통계를 제가 증권사 분석을 빗대어서 뽑아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8주 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오늘 일중으로는 하락 반전하고 있지만 주중으로 봤을 때는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잘하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횡보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움직일지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또 의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신기수 전문가가 뭐 또 여러 가지 섹터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급할 게 없다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뭐 질문 또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럼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질문을 애플 테슬라 대 삼성전자 2차전지 이렇게 드렸잖아요. 오늘은 전차군단 삼성전자 현대차 대 배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주들을 계속 유심히 보고 계시죠? 오늘 또 저가 매수 일부 대형주들 가운데 들어오는데요.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쪽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전차군단이냐? 그렇다면 초록불 주시고요. 배터리 쪽이시라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긍정의 초록불과 상승의 빨간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을 주실까요? 최인호 전문가가 삼성전자, 현대차 아까 코멘트 내용대로 선택을 해주셨고 신기수 전문가, 윤겸 전문가는 낙폭과대주 가운데 배터리주를 보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현대차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첫 번째 도요타, 두 번째는 폭스바겐 컴퍼니, 그다음에 세 번째 현대차입니다. 이번에 들어왔어요. 자동차라는 시장 자체는 지금 1%의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3천만 대를 잡는다 하더라도 1%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은 계속 날로 발전하겠지만 그거마저도 현대차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2차 전지를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옛날에 이상형 월드컵 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떡을 한번 사 먹고 난 뒤에 방앗간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2만여 개, 그다음에 전기차는 15,000개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완성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2차 전지 시장을 SK 온도 써보고 삼성 SDI도 써보고 일본의 도시바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국내에 뭐 LG 엔솔도 써보다가 자기가 맞는 특화된 맞춤형으로 분명히 만들 수가 있는 일단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무시하면 안 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기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지수가 2,200조였는데 이번에 9월에 과대 폭락을 맞으면서 1,700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달러로 따지고 되면 그때만 1,100원만 계산하더라도 차이가 지금 1,400인가 많이 나겠죠.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내 지수의 20%를 차지한 게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계속 지금 세계 AI 시장이 로봇 시장부터 시작해 모든 복합적인 첨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반도체 시장은 핵심 부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예컨대 팰리스 어찌 보면 설계 위주, 그 다음에 대만과 한국은 만드는 제조, 그 다음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은 소재,
소재라든지 이런 부품적인 기계 장비 쪽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포지션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까지 있으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저는 내년 내후년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세계 증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의 분위기의 트렌드에 맞춰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기본 2차 산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테슬라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 현대차 중에서 그래도 현대차신가요? 네, 저는 현대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머지 두 분은 배터리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양날개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 또 치우쳐서 편중돼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구분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구분을 진다면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뭐 반도체 시장, 공급망 교란 대란 및 재고 부분, 또 이제 D램 반도체 가격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올해를 지나고 이제 내년을 좀 기약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앵커님 말씀하신 배터리 그런 섹터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양쪽 날개를 안고 가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기간도 중기, 장기로 나누고 투자 시점도 당장은 배터리를 보고 내년 정도에 삼성전자, 현대차 쪽을 보겠다는 의견이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 반도체랑 현대차도 다 낙폭과대예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낙폭과대인 거는 틀림없는데 네. 이제 반등이 조금 더 뭐 빨리 나올 쪽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쪽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쪽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 업황 부진설도 있고 또 현대차 쪽에도 뭐 들어올 것 같은데 뭐 IRI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고 또 아무래도 반등 폭이 좀 클 쪽은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배터리 쪽이 반등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었는데요. 채팅창에서 달마당님께서 급할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샀다가 바로 몰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타이밍과 기회는 좀 많이 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7일 지표 보며 단기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7일은 금요일장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말씀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7일 그 미국 그 지표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실업률 지표가 나오니까요. 뭐 7일에 봤자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월 달 들어서도 누누이 뭐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단기 반등에 덤비지 마시라는 표현도 했고요. 제가 또 지하실 바닥, 지하실 한 몇 층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과대 낙폭으로 좀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국내 뭐 40%, 50% 상장된 기업들이 이제 퍼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 봐서는 이제 저점의 구간에 있으나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대응 이번 달 하더라도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시고 짧게 대응하자. 그리고 줄 때 받아먹고 속된 말로 치고 빠지자. 그게 그래도 이번 달 견딜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고 싶고요. 다행인 게 이제 유가도 조금 감산하는 부분, 오페크에서 그런 언급도 나왔고 또 영국에서 감세 한 이제 철회 부분도 있었고 달러가 조금 그나마 진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미증시나 뭐 홍콩 뭐 특히 이제 선물 지수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오늘 빠지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증시는 뭐 아까 전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 심리 부분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이제 견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맥을 못 추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채용 공고가 전달 대비해서 15,000건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전달 대비 10% 줄었는데 이거에 관련돼 갖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펼쳐질 전개될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연준 인사들이 또 긴축 부분을 강하게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엊그저께는 또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가 또 발언들이 또 오락가락하는 참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최첨단 기술을 갖다가 이제 중국 쪽에 유출하거나 보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또 기선을 잡고 주도권을 무역 전쟁에서 이끌어가려고 좀 고삐를 죄고 있고요. 참 이런 부분도 혼란스럽고 하여튼 뭐 또 유엔에서 지금 달러가 킹 달러를 넘어 황제 달러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황제 달러 등극 때문에 이제 뭐 어려워하는 신음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또 미 금리 언급에 대해서 또 약간 제동을 걸려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 참 한치를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있는 지금 그런 장인데요. 이럴수록 또 짧게 대응하시고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유럽 증시는 이제 감세한 영국의 철회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됐고 파운드화가 좀 진정됨으로써 달러가 약간 이제 강하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주춤하는 부분이 좀 그래도 다행인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증시 변수로는 뭐 또 이제 푸틴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제발 좀 올해 연내 안에 어떠한 좀 매듭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이 어떤 세계를 갖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겁을 주고 지금 무시무시한 핵잠수함,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이제 가공하다고 합니다.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또 이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 이게 러시아의 반격에 지금 어떠한 좀 단초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론 이제 뭐 핵까지 뭐 전쟁이 가겠습니까마는 또 모릅니다. 이 푸틴이란 이 인물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보시고요.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영국의 ARM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죠. 손정 회장이 이번 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A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요거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그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뭐 684조가 들어간다 그러네요. 650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내년 1년 예산하고 뭐 맞먹는 똑같은 그런 이제 그 예산이 들어가서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또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또 그 서아시아 사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또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유치한다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났는데 요거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 뭐 한미 글로벌 같은데요.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보시고 관련주 체크 동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U+에서 이 이제 배터리 충전 플랫폼을 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10월 달에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끝으로 추천드리고요. 조금 관심 있게 본 섹터로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계속 또 커지니까 관련주하고 또 삼성과 또 TSMC, 대만 TSMC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신제품, 신기술 갖다 손잡는다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관련주들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10월장은 짧게 줄 때 받아먹는 그런 전략으로 10월 한 달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황 코멘트 추천이나 관심 섹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과 또 대외적인 변수, 여기에 관심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관련주 지금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는 요도 관련주도 계속 가네요. 대정화금 같은 종목군들도 8% 넘는 상승, 대정화금, 현대약품, 뭐 한국파마 등등 요도 관련주도 계속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핵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관련 기업들 움직임이 나옵니다. 차오차오님께서는 그럴 거면은 인버스에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비중은 5% 정도만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셨는데요.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도 꾸준하게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죠. 자, 그러면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인버스 매수 관점 괜찮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250선 맞부딪히고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또다시 한번 낙폭이 커지면서 1% 넘게까지 하락을 하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의 의견인데요. 인버스 매수하지 말자. 신기수 전문가님. 인버스 매수하기는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버스를 뭐 어쨌든 간에 인버스 지금 이제 인버스를 매수하실 것 같았으면은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은 인버스까지는 아니고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좀 기회를 노려 볼 만한 타이밍이죠. 이번에 조정이 좀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현금이 있으시면 좀 들고 계시다가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CPI 지나면서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아마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인버스보다는 주식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매수 관점 시점을 잡을 시기이지 인버스는 좀 늦었다라는 점. 최현우 전문가님 빨간불이시네요. 저는 인버스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8월 18일부터 샀어야 됩니다. 사실은 8월 18일부터 샀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과대 낙폭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뭘 사고 안 사고 매도 시점이 아니라 근데 관망이 어찌 보면 최고 현금 비중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일단은 관망 시점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뭐 자칫 뭐 이 어려운 시장에 혼탁한 시장에 이거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는 플로우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관망하시면서 그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시면 참 현금화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진입 구간에서 좋은 종목이라든지 특징주 같은 경우에 테마상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면 오히려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테마성 집중적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비중이라면 인버스보다 현금이 더 낫고 인버스보다 테마가 더 나을 것이다.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이세요? 네, 노란불을 제가 누른 의미는 별 관심 없다는 뜻에서 네. 예, 뭐 무관심의 지금 노란불. 무관심의 표현으로 지금은 뭐 제가 이제 그런 시장 대응 전략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인버스 곧버스 언급할 상도 많이 또 과대 떨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진입은 의미도 없고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의미에서 노란불 눌렀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ARM 인수 가능성, 그 윤곽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죠. 영국의 팹리스 기업 ARM,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손정희 회장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인수 금액은 50조에서 7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ARM 인수 관심 대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 삼성전자라면 초록불, 네이버라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합병을 최근에 최인호 전문가가 그 헤드라인으로 한번 코멘트로 주신 적도 있는데요. 기업들 인수합병 계속되죠.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삼성전자의 ARM이면 초록불, 그리고 네이버의 포시마크면 빨간불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앞으로 어떤 쪽이 더 시너지가 있다고 보실지. 포시마크에는 표가 없네요. 모두 초록불을 주시면서 삼성전자의 ARM 인수, 만약에 된다면 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최인우 전문가님. 첨단 제조, 이 제조라는 이 딱지,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주홍문 씨를 지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이 인수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한 발짝 더 나가려면 일단은 시장 방향성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조라는 이 삼성전자의 어찌 보면 하청적이 어찌 보면 아무리 커도 일단 하청은 하청이거든요. 독자적인 노선을 일단 나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일단은 ARM을 인수하는 게 정확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처음 할 때 가족 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할 정도로 상당히 어찌 보면 강한 어찌 보면 메시지를 던져줬던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찌 보면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시장의 흐름상 인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보유하신 분들 아직 안 계신 것 같죠? 뭐 의견이 없습니다.
안 계시다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하락 추세 계속되면서 현재 5% 후반까지 네이버 하락세 띄고 있네요. 강한 코멘트였습니다. 추천주 동향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정말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서 트레이딩 본능을 감출 수 없는 트레이딩 고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관망 의견 세 분 모두 주셨지만 오늘도 오전장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세 분의 종목 어떤 종목 나왔을까요? 보시죠. 최은호 전문가 크리스탈 지노믹스, 신기수 전문가 컴투스, 윤겸 전문가 시그네틱스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은호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투자 포인트 주시죠. 예, 저는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사실은 미증시 보면서 지금 뜬 눈으로 밤새웠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 조금 했지만 큰 반등의 기회는 좀 없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형주도 아니고 소형주도 아니고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자, 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제조도 있고 근데 R&D, 연구 인력만 하더라도 석박사 비율이 회사의 95%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만 다 모아놓은 회사인데 그 회사 이름은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자,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최고의 지금 질환 중에서 제일 최고의 이제 병이 이제 암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암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특징이 뭐냐면 표적 단백질 구조라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표적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화학 단백질도 만들고 하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조 5천억 정도 해외 수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폐암, 간암, 위암, 각종 모든 암의 대상으로서 캄렌리 주맘이라는 어찌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 자기가 만든 어찌 보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캄렌리 주맘. 이 주맘이랑 칼렌리 주맘이 뭐냐면 이거를 있어야지 임상 개발을 하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독창적인 어찌 보면 개발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회사라고 좀 봐지고요. 이게 조금 일반적으로 이게 캐시플로우가 있거나 우리가 제약회사며 뭐 연고를 판다든지 뭐 자양 강정제를 파는 회사면 이해가 딱 갈 수 있겠지만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관절염 이게 진통 소염제인 아셀릭스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병에 관련돼 있는 이런 임상 실험적인 부분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 첫 번째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5거래일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바뀌었는데 5거래일 동안 일단 추세가 보시면 이렇게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준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5거래일 우상방으로 가 있고 21평을 지금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렴입니다. 쭉 빠지는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구간이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이게 뭐냐면 채널식이에요. 채널. 그러니까 밑단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채널 구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좀 투자 포인트 매력이 있다고 좀 봐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은 막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표적 항암제에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시장으로 이제 계속 거듭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좀 보고 싶고요. 일단은 뭐 시장이 항암이라든지 암 쪽 같은 섹터들은 계속 지금 올 하반기에도 계속 개별 섹터로 계속 움직임이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 진입을 하실 때 절대로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한번 보시자면 차트에서 금액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목표가는 3,65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950원. 그러니까 마지막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는 지금 현재 지금 시장가로 들어가시도 괜찮은 게 오늘 아침 시장만 하더라도 2% 이상 일단 뜨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오늘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약간 지금 추세가 좀 바뀌는 분위기라서 지금 그 종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가에 들어가서 진입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항암회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술이 있는, 전반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개발 테마 섹터 가운데서 항암제 섹터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별주, 테마주 가운데 항암제 섹터 놓치지 말자는 의견이고요. 이 항암제 관련 섹터 가운데서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선호하는 어떤 그 약의 트렌드는 면역 항암제 쪽이지만 표적 항암제 가운데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캄렐리 주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단독 혹은 병용 요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650원, 손절가는 2,950원 선 제시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시가총액 2,200억 원대, 아직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뒤를 신기수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2위로 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컴투스, 이전에도 한번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이전하고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는데 현재 지금 국내 일평균 매출이 상당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지금 3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선전 중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금 서머너즈 크로니클 북미 론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는 내년 1분기 때 있고요. 지금 서머너즈 IP가 사실 그 우리나라보다도 북미 쪽에서 35%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죠. 이쪽에서 50%, 그리고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돼요. 북미 쪽에 론칭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일매출이 뭐 4억에서 6억 정도. 지금은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그 2억에 3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까지도 지금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거 서머너즈 크로니클 북미 론칭권 요거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모멘텀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11월 달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컴투버스가 일단 오피스 쪽부터 베타 테스트가 이제 그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상반기에도 또 신작이 있어요. MMORPG 이제 제노니아라는 이 신작이 또 이제 론칭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3분기 실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위즈익 스튜디오가 자회사인데 이쪽이 적자를 좀 할 것 같아서 감익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위즈익 스튜디오도 내년 상반기 동안에 턴어라운드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내년도 1분기, 2분기가 훨씬 더 이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매출이 1,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700억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00억대였어요. 내년도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서머너즈 북미하고 유럽 쪽, 그리고 이제 그 위즈익 스튜디오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이제 제노니아까지 론칭되면서 매출이 급등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뭐 단기적인 모멘텀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차트 보시면은 시장 타면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올라가다가 시장 타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보입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달까지 한 번은 전고점 좀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6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6, 7만 원대에서 바닥을 계속 다져 나가주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77,600원 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 컴투스입니다. 4분기 11월 서머너즈 크로니클, 이 미국의 출시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유럽까지 출시를 하면서 매출 증가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또 신작 모멘텀 더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 제노니아 론칭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5,000원, 손절가는 68,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T주 윤겸 전문가 시그네틱스.
어떤 테마로 분류하시는 종목이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시그네틱스 약간 스몰캡이죠. 시총은 한 1,000억대 정도 좀 잡고 있는데요.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영국 ARM 반도체 그 기업 인수 부분도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대만 TSMC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좀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1.4 나노 미세 공정 제품을 갖다 양산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네틱스가 그에 따른 이제 수혜라든지 어떠한 이제 관련주로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 오늘 시그네틱스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지금 차트상 상당히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저점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이 이제 저점 구간에 뭐 코스피도 다 저점 구간에 좀 머물러 있는데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런 관련해서 실적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부분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총도 좀 작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 비율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유동성은 한 200%에 가깝고요. 부채율은 좀 작고 1분기 실적도 좋았고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가에 진입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가 진입 추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한 1,500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1,1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시그네틱스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 하반기 실적 개선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1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오늘도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시장 오늘장 흔들림이 꽤 나오고 있죠. 코스닥이 1.6% 하락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